네, 여러분들 과제로 제출했던 기본 디자인 유닛 살펴보고 과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생 거 먼저 보겠습니다. 예, 미디어에서 처음엔 손으로 수작업으로 했네요. 예, 컴퓨터로 정리한 것 같죠? 다시 미디어. 현재는 이 MEDIA가 각각 독립적으로 이제 형태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M자를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 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어요. 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트리밍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학생이 잘 못했다는 소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원래 이제 제대로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M을 별도로 독립을 시킬 필요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어차피 트리밍을 하면 결과는 또 이 M에 포커싱이 되지만 음, 어떤 디자인에 따라서 그 옆에 위치한 그 형태가 또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기본 유닛을 만들기 위해서 형태 변화를 회전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확대도 하고 하면서 잘 진행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유닛이 본인 마음에 가장 들어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 일단 최대한 트리밍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자 영문 알파벳 M이 갖는 특성을 깨트리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가 조금씩 보여서 좋습니다. 예, 그거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좋아요. 잘했습니다. 운동성, 사선감도 좋고요. 예, 잘했어요. 이제 이런 기본 유닛을 갖고 이제 다른 또 형태를 만들어내야죠. 어, 좋다는 것은 공간 흙과 백의 그 공간 비율이 어느 정도 균형 감각을 갖고 있어서 괜찮아 보입니다. 예, 잘했어요. 자, 이 학생 것도 이 학생도 이제 M을 또 이렇게 분리를 했네요.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트리밍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예.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동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디자인된 상태에서 이 M을 별도로 분리를 한다는 것은요. 어떤 전체적인 디자인에서 균형감을 깨뜨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거를 느끼셨을 겁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요거 조금 아쉬워요. 예, 그렇다고 또 못했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정성껏 참 잘했어요. 요 부분, 명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레이로 지금 색상이 입혀진 것 같은데, 요 부분이 조금 애매하네요. 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세 번째 거, 제가 보기에도 이 세 번째 게 낫네요. 예, 세 번째 거를 잘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만, 축소를 할까요? 예, 조금만, 아주 조금만. 왜냐하면 이 M이라는 글자 형태가 조금만 더 보였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예,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나머지는 잘 정리를 했어요. 어, 전체적으로 선으로 이루어진 가운데서 어떤 면이 이제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그만 면이 괜찮아요. 이 면, 요 면이 같이 어떤 통일감을 줄 수 있도록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흙과 백으로 했을 때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했어요. 좋습니다. 자, 이 친구 거든요. A를 별도로 또 이렇게 독립을 시켜서 트리밍을 진행했습니다. 컴퓨터로 진행을 했네요. 예, 그래서 A라는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잘 했는데 워낙 이 자체가 점과 면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선의 개념이 조금 없어요. 예, 그런 면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구조에서 어떤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점선면이라고 하잖아요. 점선면.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결합을 했을 때 조금 더 동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점과, 물론 이제 큰 원이기 때문에 하나의 면으로 보이잖아요. 제가 점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제 면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조합은 면들만의 조합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런 부분을 조금 보강을 하면은 이것도 나름대로 좋습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은 이제 요거예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디자인 유닛들이 여러 개 결합되었을 때 애매모호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오히려 이렇게 잘리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오히려 과감하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지금 아주 애매할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정성껏 잘 했습니다. 네, 이 학생 거는 네, 아주 참 잘했어요. 이 학생은 전체적인 균형 감각도 있고요. 참 좋습니다. 기본 유닛 오히려 단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그 한 글자 한 글자에 특징이 너무 잘 나타나 있어가지고 서로 너무 하나 전체로 볼 때는 조금 과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잘했다는 소리입니다. 네, 잘했다는 소리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점선면들이 모두 어우러지면서 유기적으로 잘 반복적으로 형태가 잘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동그란 원의 처리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 유닛을 갖고 이렇게 바리에이션을 했어요. 바리에이션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를 선택했네요. 네, 두 번째 선택 잘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과감하게 잘 커팅했어요. 이런 거친 부분 있죠? 아주 터프하게 점들이 이제 거칠어 보이잖아요. 이런 선과 선의 그 경계 사이도 거칠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 괜찮아요. 이런 부분을 굳이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거칠게 살아 있으면서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 좋아요. 네. 요 부분, 요 동그란 부분이 뭔지 모르겠어요. 요게 왜 동그란 부분이 여기 있는지 요거 보이죠? 네, 요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왜 여기 있어야 할까요? 왜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학생은 다 잘했는데 이게 지금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에서 이게 균형 감각을 깨뜨릴 수 있어요. 이 부분 끝나는 경계 부분 있죠. 끝나는 경계 부분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주 애매한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비주얼 이미지를 트리밍할 때도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네, 이 학생도 미디어 이렇게 해서 5가지 바리에이션 했고요. 두 번째 거 선택했습니다. 이 학생도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전체가 다 라인으로만 이루어진 듯 하죠. 이건 면이라기보다는 다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점선면 3가지 중에서 물론 이제 오리지널 원본 자체가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좀 보강을 좀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렵다면은 이 선의 두께라도 조금씩 다르게 하고 또 인터벌을 조금씩 더 줘도 괜찮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강이 되면은 조금 더 특색 있는 구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요 선의 굵기라든가 선의 간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좀 수정이라고 할까요? 네, 좀 보완이라고 하죠. 보완을 좀 해주고, 네, M자의 어떤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했는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 차지한 요 공간이 또 애매해요. 네, 이런 부분들이 끊어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서로 결합됐을 때 어떤 공간을 만들어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디자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가면서요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학생 미디어 M 좋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네, 좋습니다. 저도 첫 번째 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이 부분.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알파벳 M의 어떤 특성이 조금 더 보여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났으면 하는데 왜냐면은 이 학생이 하나 이 점 때문에 아마 이쪽 부분을 포기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점선면으로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면의 두께도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점 하나 때문에 점이 있는 게 또 어떤 균형을 또 잡아주거든요. 점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쪽으로 가지 못하고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된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네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M의 특성이 조금 더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고 그래도 난 이것이 낫다 하면 이걸로 해야죠. 네. 전체적인 공간에 대한 그 분할 뭐 그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예. 네, 이 학생 거 미디어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음, 처음에 이 알파벳 M을 나타내는데요. 이 M이 잘 표현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과 면인데, 음, 이 포지티브에서 그 미디어라는 부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너무 단순해져서,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좀 수정을 할 수 없을까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어, 자, 트리밍 한 거를 보면, 네, 두 번째 걸 선택했죠. 네. 어, 저는 오히려 이쪽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쪽에서 좀 이걸 더 밑으로 당겨서, 예, 음, 예, 조금 위쪽으로 트리밍을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예를 든다면,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의 어떤, 예, 뭐 이런 배열도, 이런 생각도 괜찮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결국 요거 맨 마지막에 있는 거하고 좀 비슷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이런 배치도 구성도 괜찮은 듯해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 학생은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트리밍을 조금만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 학생은 미디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전체적인 균형 감각을 깨뜨리는 것이 이 글자를 커팅해내는 거거든요. 이 학생도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 굳이 이렇게 M자를 이렇게 또 정성스럽게 다시 별도로 만들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이 상태의 기본을 갖고 트리밍을 해야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연속성을 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M을 별도로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오리지널 원본에서 지금 트리밍을 하는 거기 때문에 M을 위주로 하는 거지 M을 별도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좋습니다. 예, 뭐 근데 이건 비율이 좀 깨졌네요. 이 비율이 왜 깨졌을까요? 이런 거 좀 안 되죠. 이런 거 아무리 어, 제외된 샘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분명히 지금 비율에 오차가 있었어요. 네, 좋습니다. 어, 이 점의 농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표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아주 전체적인 균형 감각도 좋고요. 좋습니다. 잘했어요. 네, 이 학생 이것이 이제 기본 유닛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이게 M인지 H인지 구분하기가 좀 힘들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조금 수정을 가한 후에 좀 진행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서 직접 컴퓨터로 드로잉 하지 않고요. 스캔을 받아서 한 것 같죠? 네, 그건 뭐 좋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런 거친 면도 잘 살릴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왔어요. 결론이. 어, 우리가 미디어라는 어떤 그 원본을 갖고 지금 이 디자인 기본 유닛을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했어도 저는 그 이게 H라는 쪽에 좀 가깝지 않나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 조금 그래요. 네. 요거 커팅할 때 조금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네, 이 학생은요. 어, 참 잘했어요. 정성껏 잘했거든요. 이 원본 미디어 이 M이라는 선 안에 모두 다 음, 잘했어요. 그런데 이 M을 또 독립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좀 그래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그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보이는 이 상태 있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트리밍을 하세요. 그냥. 예. 이 기본을 갖고 이 디자인 자체가 이 M을 별도로 독립을 시키는 순간에 재미가 없어요. 예. 바로 이런 매력, 디자인의 형태, 전체적인 구성이 바로 이런 데 있는데 점선면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M 자체는 선으로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트리밍을 하더라도요, 어떻게 트리밍을 하더라도 밑에 이제 이 학생 잘했어요, 잘했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예,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이런 결과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 유닛을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만들었어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어떤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또 새로운 형태를 또 만들어내야 되는데 같은 형태가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루하다고 그랬죠. 어,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지루하게 생각을 해요.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지금 원본 디자인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조금 다시 좀 생각을 해주세요. 예, 다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체를 갖고 트리밍을 하세요. 이 전체를 갖고 트리밍을 하면은 어,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죠. 이 상태에서 안에 이 알파벳 E, D, I, A가 조금씩 보인다. 그럼 여기 이제 E가 들어가겠죠. 네, 여기 E의 점들이 똔똔똔똔똔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해줘도 그리고 여기 A에 조금 보인다면 그것만 해줘도 이거 많이 달라집니다. 예, 달라져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가지고요.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생은 참 정석껏 잘했거든요. 네, 아주 꼼꼼하게 잘했어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죠. 네, 이거를 이 전체를 갖고 트레이닝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조금 번거롭겠지만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만 보완돼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좀 잘했는데 조금 그러네요. 예, 좋고요. 예, 이 학생 것도 보죠. 자, 이 학생도 참 잘했습니다. 정성과 잘했어요. 근데 이제 원본 그림을 안 보여주고 있네요. 원본은 보여주지 않고 트리밍한 것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최종 선택은 이제 이렇게 두 번째 걸로 했네요. 두 번째 걸로. 특징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선이 너무 얇아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표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만 좀 주의를 해주세요. 이런 선들. 그런 것들이 잘만 표현이 된다면 좋죠. 좋습니다. 좋아요. 잘했습니다. 네, 자, 이 학생 거 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이게 M만 한 것이 아니고 M이 D, I, A를 모두 다 한 것 같죠? 네, 모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최종 선택인지 이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어떤 걸 선택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이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 나왔죠? 이 부분인가요?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을 다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트리밍을 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기본 유닛으로 만들었는지가 지금 불분명합니다. 네, 다음 학생 거 보겠습니다. 미디어 멋있게 잘했죠? 좋습니다. 전체적인 균형 감각도 좋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 M을 또 별도로 독립을 시켰어요. 이런 경우에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이 MEDI 중에서 M을 별도로 독립을 시키게 되면요. 독립을 시키게 되면 전체적인 균형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라인이 있는데요. 이 라인은 이 유닛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친 거잖아요. 실상은 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럼 화이트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백하고 이어지게 돼 있죠.
물론 그래서 이제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경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전체를 가지고 트리밍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최종적으로 선택한 유닛에서 보면, 자, 이 유닛을 보면요. 자, 요걸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화이트, 블랙,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는, 공간을 잘 이용했다고 볼 수 없어요. 애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있죠? M 옆에 있는 거, 이 부분. 점도 있고 면도 있어요. 그 부분을 좀 같이 트리밍을 하세요. 살려주는 게 훨씬 동적인 느낌을 많이 줍니다. 예, 그리고 풍부해 보여요. 예, 이쪽 부분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커팅이 되면은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조금 더 잘라줘도 되겠죠. 그런 식의 전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 아주 애매합니다. 특히 이 부분. 이런 것들이 커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예, 살아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예, 이런 부분 좀 신경 쓰세요. 그래서 이 학생도 음, 이 전체를 갖고 트리밍을 하세요. 예, 이 전체를 갖고 어떤 부분을 이렇게 트리밍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나아질 것 같습니다. 나아질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수정을 하시죠. 네, 자 다음 거는요. 예, 이 학생은 컴퓨터로 정리를 했네요. 음, 자 이렇게 전개를 했습니다. 뭐 그라디언트 사용한 거 뭐 괜찮고요. D라는 미디어 중에서 D를 갖고 이제 했어요. 네, 좋습니다. 어, 너무 독립을 시키니까 뭐라고 할까요? 조금 너무 독립적이네요. 그런 형태 D라는 저 이니셜이 갖고 있는 특징이 조금 살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그 D가 산다는 것은 곡선이 산다는 거겠죠? 직선, 곡선이 살아야 어떤 영문 이니셜 D의 느낌이 좀 들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는 게 어떨까요? 이제 이 학생은 마지막 이것을 이제 기본 유닛으로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가운데 있는 거 있죠? 이거가 아주 과감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음, 그리고 이쪽 부분이 조금 그렇긴 한데요. 조금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회전을 조금만 더 시키면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죠. 네, 저는 이쪽을 좀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네, 어, 중요한 건 본인의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네, 그걸 한번 참고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네, 이 친구 거는 원본이 없어서 제가 원본을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새로 만들었다면 뭐 이렇게 했어요. 전개를 했습니다. 면으로 전개했고요. 결국은 어떤 걸 선택을 했을까요? 네, 어떤 걸 선택한 거죠? 위에 있는 5개 중에서 어떤 걸 선택을 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이건가요? 이게 아니죠? 네, 그 부분 선별을 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음, 디자인을 할 때 물론 디자이너는 최종 결과물로 말을 해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제3자들이 평가를 할 때의 기준이고요. 내부에서의 기준은 또 다르거든요. 이런 과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결정하는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셔서요. 이 유닛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그 부분 그런 사람들이 학생들이 좀 몇 명 있죠. 예, 그런 학생들은 좀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프리한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미디어 원본이 있고요. 예, 이 미디어에서 또 이걸만 또 독립을 시켰어요.
자, 이것도 이제 이러니까 또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디자인이라는 게. 이것도 굳이 M을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네, 분리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을 같이 이렇게 같이 한번 트리밍을 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걸 선택했는데요. 이걸 한번 다시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를 하니까 이런 어, 디자인, 이런 형태의 특징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예, 그런 부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학생 거 보겠습니다. 네, 미디어 원본이 있고요. M만 또 이렇게 별도로 또 독립을 시켜서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했고요.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했죠? 예, 네 번째 걸 선택했네요. 전체적인 이 디자인의 구성, 전체적인 모습은 좋습니다. 근데 너무 이 특징을 없애는 쪽으로 갔어요. 조금 이 트리밍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잘했는데 이쪽에서 조금 그런 특징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힘들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 이거 충분히 잘 살릴 수 있는데 아, 예, 이거 다시 한번 이 트리밍 레이아웃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이 친구 거. 또 이 앱만 또 별도로 독립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데 연속성을 가지려면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 학생도 정성껏 참 잘했어요. 예, 어떤 재질감 그런 것들 활용하면서 잘했는데 그 부분 조금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특징이 잘 살 수가 있어요. 균형이 점점 깨지고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 친구도 또 이렇게 또 별도로 정리를 했어요. 아, 이 M의 오른쪽 부분이 있죠? 이 부분 까만 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요 밑에 E가 이렇게 같이 이어져 있어요. 그 부분도 좀 같이 살렸으면 하는데 M만 갖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 디자인 오리지널에서 너무 많은 걸 버리게 되잖아요. 버려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버리지 말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살려주는 것이 좋은 경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완하면 더 좋아질 겁니다. 자, 이 친구도 미디어. 예, 좋습니다. 네, 좋아요. 이런 거친 선 느낌 괜찮습니다. 어, 뭐 스캔을 받아서 했는지 아니면 종이로 직접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런 거친 느낌 잘 살리시고요. 좋아요. 좋은데 이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과연 나중에 어떻게 어떤 또 새로운 면을 만들어낼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쪽 면만 잘리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지금 양쪽에서 지금 애매하게 잘려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세요. 이쪽 부분은 오히려 괜찮아요. 네, 이건 괜찮은데 그리고 이쪽이 좀 이상하죠? 네.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을 일부러 점을 이제 반으로 자른 것 같은 건지 아니면은 잘못된 건지 이 두께를 맞추기 위해서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다 만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 보완을 해보죠. 이런 경우는 일단 미디어 그 원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학생 걸 한번 찾아서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네, 이 학생도 예, MEDIA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제 원본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M 트리밍을 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괜찮습니다. 잘했어요. 좋아요. 네, 오히려 점선면이 다 나와 있고요. 뭐 이 좀 저 세면에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커팅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닛을 결합하면서 어떤 균형 감각이 깨지지 않도록 그 부분만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도 오리지널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오리지널이 이제 독립적인 미디어라면 뭐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트리밍을 했습니다. 좀 과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M에 대한 특징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좋은데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 예.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트리밍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으니까 조금만 범위를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니셜의 특징이 어느 정도는 좀 살아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미디어. 자, 이 친구도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아쉬움이 또 있는 거예요. 이 형태, 전체적인 형태는 참 좋은데 이거를 이렇게 좀 같이 이런 식으로 한번 트리밍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지 않으면 뭐 이런 식으로 이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을 듯 한데요. 그런 부분을 제가 잘 설명을 못 드렸었나요? 여러분들이 모두 좀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서 조금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참 재밌는데 이 디자인도 참 재밌거든요. 네. 방향성, 연속성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기호가 갖고 있는 의미도 있고 해서 참 좋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만 더 이 부분에서 좀 살려주는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조금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네, 네. 이 학생 거 보겠습니다. 이 학생도 참 잘했어요. 네, 좋습니다. 음, 네. 트리밍 했고요. 네, 아무래도 정적인 것보다는 동적인 구성이 낫겠죠?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음, 어떤 공간에 이런 나누짐이 전체적으로 삼각형 구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뭐 그지 괜찮습니다. 예, 이제 균형을 잘 잡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죠. 네, 기본 유닛을 갖고 M이죠. 이렇게 했는데 어, 좋은데 이게 지금 전체적인 형태를 제가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하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걸 선택을 했네요. M이라는 특성이 조금 살아날 듯 하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나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한번 진행을 해보는데 요 선 부분이 어떻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에서 예, 좋습니다. 네, 미디어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과감해서 좋습니다. 잘했어요. 예, 조금 처음부터 이 M이라는 비례가 조금 애매했긴 했어요. 그래도 정석껏 참 잘했습니다. 예, 손으로 직접 한 것 같은데요. 예, 이런 거친 느낌도 잘 살리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죠. 좋습니다. 자, 이 학생은 컴퓨터로만 작업을 했는데 네, 어, 이제 이 기본 유닛들이 평면상에서 이제 좌우 위 아래로 이제 반복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어떤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에서 연속성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연속성이 있을 것 같고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좋은데 이게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게 조금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아쉬운 거죠. 네. 좀 자신 있게 딱 들어왔으면 훨씬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대비도 이루면서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학생도 잘했어요.
네. 제가 이 학생 거는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좀 복잡했었어요. 복잡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어, 그 복잡함, 그런 것들 중에서 이 선으로 인해서 잘린 건지, 요 부분 있죠? 원들이 잘린 거. 어, 의도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렸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이쪽 부분도 좀 살았으면 좋겠죠. 예, 대칭이 되게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좀 위쪽을 좀 더 커팅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위쪽을. 아래쪽을 조금 더 많이 주고. 예,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네, 미디어 이렇게 해서 기본 유닛을 D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영문 O로 보일 수도 있어요. 예, 이 D로 보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예,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점의 간격을 조금 더 좁히거나 크기를 좀 다르게 하거나 분명히 무슨 방법이 있어요. 직선으로 여기는 분명히 보이잖아요. 여기는 지금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점의 간격을 조절하거나 개수를 조절하거나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살죠. 이런 것들은 좀 살거든요. 어, 점의 크기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점층 구조를 이룬다면은 조금 더 동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재미가 있는데 재미가 있거든요. 이 디자인 자체가.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성껏 잘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 친구요. 네, 미디어에 M자 갖고 이렇게 쭉 하고 마지막 거를 선택을 했네요. 마지막 선택 어, 잘했습니다. 좋네요. 그런데 공간 배열 참 좋아요. 어떤 이런 여백이 아주 좋게 잘 됐어요. 근데 조금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주기 위해서는 트리밍을 조금 더 좁게 하거나 아니면 이 개체를 조금 더 축소하는 방법이 있겠죠. 저 같으면 이 개체를 좀 축소할 것 같아요. 예, 축소해서 조금만 이쪽 부분 있죠. 요 라인이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이게 하는 게 낫죠. 안 보이게 하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이 낫습니다. 예, 그래야 이 이니셜에 대한 느낌이 좀 살 수 있어요. 그런 부분. 이런 여백을 활용한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잘 잡아냈어요. 좋습니다. 네, 이걸 갖고 한 거고요. 네, 이 학생은 이제 독립적이니까 이걸로 이제 했는데, 좋아요. 잘했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걸 선택을 했네요. 예,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예, 점, 선, 면 다 있어요. 음, 좋습니다. 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자, 이건 닫겠습니다. 이 학생 걸 안 봤죠? 예. 자, 이 학생 거는요. 기본 유닛을 갖고 M. 자, 이렇게 했어요. 선택 잘했습니다. 좋아요. 네. 요 부분, 요걸 조금만 오른쪽으로 더 밀죠. 이쪽에 좀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서 조금 축소를 하죠. 예, 요 유닛을 요 M자를 조금 줄이죠. 그래서 공간을 조금 더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이런 곡선이 이루어지는 만나서 이루어지는 라인도 재밌고요. 여기도 이런 면의 처리 이런 것도 좋습니다. 네. 다 좋고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네,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네, 화이트, 블랙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네, 좋습니다. 한번 진행해보죠. 자, 그리고 이 학생 거 네, 이 M을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이즈가 좀 틀렸어요. 잘했는데 잘했어요. 재밌거든요. 이런 상태로만 잘 트리밍을 하되 조금 정사각형이어야 합니다. 정사각형. 뭐 이런 식의 트리밍이 되어야 할까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세요. 네.
자, 이제 여러분들 거 이제 다 봤고요. 이제 과제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말 과제가 이제 되는 거죠. 과제를 두 가지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13주차에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출했던 패턴 형식이 있었죠. 6개. 그 패턴 유닛 중에서 6개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 본인 마음에 드는 패턴을 활용해서 포스터를 하나 만듭니다. 포스터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유닛이 있었죠. 이 패턴을 만들기 위한 기본 유닛이 있었어요. 최대한 트리밍 했던 거. 그 유닛을 활용해서 정육면체를 만들어서 그 정육면체 위에 그 형태 구성된 것들을 풀로 붙여서 제출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6개 패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6개의 패턴을 만들었었죠. 과제로 제출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패턴 중에서 하나를 택합니다. 그래서 회전하거나 확대하거나 해서 형태를 조금씩 변형을 주세요. 변형을. 예를 든 거예요. 샘플입니다. 이렇게 패턴을 하나 만들었는데 내가 이 패턴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나는 이 패턴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패턴을 회전시켰고 또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 사이즈의 레이아웃에 맞도록 트리밍을 다시 했어요. 예. 그렇게 하고 비주얼 미디어 디자인이라는 카피를 넣었고요. 한양 우먼 유니버시티라는 카피도 넣습니다. 카피는 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비주얼 미디어 디자인과 한양 우먼 유니버시티, 요 두 가지만 할 거예요. 영문이 아니라 한글로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한글로 하셔도 돼요. 뭐 시각 미디어 디자인, 한양여자대학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패턴을 활용해서 확대하고 회전해서 변화를 주고 그 변화된 패턴을 내 아이의 포스터에 맞게 트리밍을 한다는 거고요. 색상은 바탕 컬러를 유채색으로 활용을 하세요. 색상은 어떤 색상이 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패턴의 색상이 무채색이죠. 예, 무채색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패턴 자체를 어떤 컬러를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블랙으로 하겠습니다. 블랙으로 하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작업하기가 쉬워요. 이미 또 과제로 제출했기 때문에 이 패턴은 여러분들이 확대, 회전만 하면 돼요. 그리고 트리밍을 다시 하셔가지고 비주얼 미디어 디자인 타이핑 하고요. 한양 우먼 유니버시티 타이핑해서 레이아웃을 구성하시면 돼요. 레이아웃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죠. 이건 샘플입니다. 모두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주얼 미디어 디자인이 한 줄로 위에 갈 수도 있겠고 그거는 나의 패턴에 맞게 나의 형태 디자인에 맞게 카피도 나열이 돼야 되겠죠. 사이즈는 가로 20cm, 세로 높이 29cm예요. 그러면 A4 사이즈거든요. 예, A4 사이즈 안에 꽉 차게 레이아웃을 만들으시면 돼요. 이 과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미 패턴을 만들어 놨고 이제 그 패턴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회전 확대하고 트리밍을 한다는 거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것도 그리 어려운 작업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A4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가로 20cm, 높이 29cm입니다. 예, 카피 두 가지고요. 카피의 색상은 여러분들 랜덤입니다. 배경 컬러도 여러분들 랜덤이에요. 네. 자, 두 번째 과제가 조금 복잡한데요. 이거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이는 거, 이 순서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최대한 트리밍을 한다라고 했었죠. 지난주에. 그 유닛입니다. 그 패턴을 만들었던 그 기본 유닛이에요. 포지티브, 네거티브, 기본 유닛이죠. 예, 기본 유닛 두 가지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블랙과 화이트 면을 추가해요. 예, 같은 사이즈 블랙과 화이트를 추가합니다. 이 유닛의 크기는 가로 5cm, 세로 5cm예요. 네거티브도 똑같습니다. 가로 5cm, 세로 5cm 정사각형 유닛이에요. 예, 디자인 유닛입니다. 이 디자인 유닛을 블랙과 화이트 이 유닛도 5cm, 5cm예요. 모두 5cm 정사각형입니다. 자, 요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것이 포지티브고요. 초록색으로 쳐져 있는 것이 네거티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 기본 유닛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포지티브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포지티브 유닛을 가운데 놓으세요. 자, 가운데 놨죠? 그리고 이 유닛을 뒤집으세요. 뒤집으세요. 리플렉트, 반사한다고 하죠? 예, 반사. 뒤집기를 하는 거예요. 회전이 아닙니다. 뒤집는 거예요. 예, 뒤집는 겁니다. 뒤집었을 때 지금 여기는 포지티브죠? 뒤집었을 때 네거티브가 돼야 돼요. 밑에도 반사시켰을 때 지금은 포지티브를 반사시켰죠? 네거티브가 돼야 돼요. 자, 이쪽도 오른쪽도요. 오른쪽으로 반사시켰어요. 반사시켰죠? 리플렉트 시킨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게 포지티브죠? 반사시킨 것은 네거티브가 돼야 돼요. 포지티브, 네거티브,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되겠죠. 교차 편집을 하는 거예요. 예, 교차 편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유닛의 크기가 5cm라고 그랬죠. 그러면 3개니까 모두 전체 길이는 15cm가 될 거예요. 가로 15, 세로 15cm가 됩니다. 그렇게 유닛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 요 초록색 네거티브 유닛 똑같아요. 자, 네거티브 유닛을 기본 유닛을 가운데 놔요. 가운데 놓고 반사시키세요. 뒤집기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요 빨간색이 뒤집는다는 거예요. 뒤집습니다. 포지티브죠. 포지티브를 뒤집으면 네거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포지티브를 왼쪽으로 뒤집으면 이런 모양이 되죠. 네거티브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그렇죠? 교차 편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모두 한 면에 15cm, 15cm 안에 모두 9개의 유닛 자리가 생기죠. 네, 9개 유닛 자리가 생깁니다. 그 중에서 블랙과 화이트 면을 추가한다고 했죠. 예, 한 면에 추가하는 블랙, 화이트 면의 개수는 3개예요. 3개 중에서 어떤 게 화이트가 되고 어떤 것이 블랙이 될지는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모두 블랙이 될 수도 있고 모두 화이트가 될 수도 있어요. 한 면에서 추가하는 면이.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3개가 되겠죠. 그리고 기본 유닛은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합쳐서 모두 6개가 한 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촘촘히 붙여놓으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처음에 이 빨간 테두리는 뭐냐? 여기서 구성된 면이에요. 형태예요. 포지티브를 활용하면 이런 유닛을, 새로운 유닛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또 네거티브를, 이 부분이죠. 이 초록색이 네거티브입니다. 네거티브를 활용해서 반사시키면 이 초록색 테두리 있죠. 이런 유닛을, 새로운 유닛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가로 15cm, 세로 15cm 안에 블랙과 화이트 어떤 색상이 됐든지 추가되는 면은 3개. 하나, 둘, 셋. 포지티브에서도 하나, 둘, 셋. 예. 3개는 블랙과 화이트로 채워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후에는 자, 이 빨간색 보세요. 빨간색이 포지티브, 초록색이 네거티브예요. 지금 여기서 기본 유닛을 갖고 뒤집기 명령을 했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새로 만들어 놓은 이 유닛을 다시 이런 육면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설계도가 필요하겠죠. 도면이 필요하겠죠. 도면대로 한 겁니다. 자, 빨간색 이게 이거예요. 처음에 만들었던 것을 또 이 전체를 뒤집기 명령을 실행하세요. 뒤집기 명령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또 뒤집기 명령을 하세요. 네거티브도 똑같아요. 뒤집기를 또 뒤집기를. 그렇게 하면 어떤 새로운 형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 유기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그리드를 유지하지 않으면서 이 그리드를 깨트리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리드를 유지하면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육면체를 진행하게 되면 최종 결과물은 이런 육면체를 여러분들이 제작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가로 15, 세로 15, 높이 15cm 정육면체 안에 여러분들이 만든 유닛들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공간을 이렇게 육면체로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제가 조금 더 자세한 거는 공지사항에 별도로 올릴 테니까 참고를 하세요. 이 화면도 캡처해서 사진으로 올리겠습니다. 잘 자세히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헷갈리지 마시고 포지티브를 뒤집었을 때 네거티브가 되는 거죠. 네거티브를 뒤집었을 때 포지티브가 되는 거고, 예, 교차 편집을 한다는 건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유닛을 만들어낸다. 또 새로운 유닛을 다시 이 전체를 뒤집는다. 또 뒤집는다. 네거티브도 뒤집는다. 그러면 정육면체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6개의 면이 필요하겠죠. 예, 그렇게 해서 6개의 면을 만드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정육면체에 여러분들이 이 형태들을 프린트해서 풀로 붙여서 제출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과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과제, 이제 여러분들이 15cm 크기의 정육면체를 만들려면 종이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4절 도화지로는 안 됩니다. 4절 도화지 사이즈 아시죠? 그 사이즈로는 안 돼요. 2절 788545예요. 종이 사이즈 여러분들 웬만큼 아시죠? 예, 2절 사이즈는 788545예요. 78854 이건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죠. 그냥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화방이나 그런 데 가면 마닐라지가 있어요. 마닐라지라는 거는 이제 그 조금 두터운 종이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제 질이 좋지 않는, 그러니까 물감이 먹는 그런 종이가 아니라 조금 도톰한 종이가 있어요. 마닐라지라고 합니다. 2절 마닐라지를 하나 마련해 가지고 그 위에 정육면체를 설계도 도면을 하나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도면을 그리고 그 위에 프린트를 한 것을 붙이세요. 먼저 붙이는 것이 편합니다. 도면을 제대로 만들고 붙이세요. 그리고 잘라내세요. 오려서 형태를 이렇게 접어서 만들면 돼요. 두꺼운 종이기 때문에 접히지가 않겠죠. 네. 접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냥 손으로 직접 접으면 아무래도 이 각이 접히는 각들이 정확하게 날카롭게 서지가 않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커팅칼 있죠. 커팅칼의 뒷면, 날카로운 부분 말고 그 뒷면 있죠. 칼을 거꾸로 잡으면 돼요. 칼을 뒤집어 잡아서 그 뒷면, 칼 등으로 칼 홈을 이렇게 쭉 내주세요. 얇게 접히는 부분에 한 2번 정도 긋으면 됩니다. 그러면 종이가 쉽게 접혀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종이가 너무 흠집을 많이 내서 찢어질 것 같으면 테이프를 붙이세요. 스카치 테이프를 쭉 일자로 붙여가지고 접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조립을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정육면체를 만들어서 정육면체는 데이터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세요. 제출하는 날짜는 제가 공지사항에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 패턴 유닛을 활용한 포스터 디자인은요. 데이터로 이클래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클래스로 제출을 하세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설명드렸던 요 부분, 만드는 부분이 있죠. 교차 편집하는 거. 생각보다 간단해요. 네, 포지티브를 뒤집으면 네거티브가 되는 것이고 네거티브를 뒤집으면 포지티브가 돼야 돼요.
예, 단지 그것이 회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회전이 아니고 반사, 리플렉트 시키는 거예요. 데칼코마니 있죠? 데칼코마니처럼 딱 접어서 같은 형태가 대칭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대칭인데 그 대칭은 포지티브와 네거티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새롭게 네거티브와 포지티브가 새로 만나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조응하면서 어떤 생겨나는 새로운 형태와 또 공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봐야 돼요. 예, 그런 것들.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드가 허물어지고 또 전체가 동적이고 특색 있는 형태가 되던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어떤 반복적인 패턴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만 똑같은 것은 두 가지 경우에라도 어떤 공간에 대한 감각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네. 이런 기본 유닛 만들어서 또 다른 새로운 유닛을 만들어서 확 회전하는 거죠. 반사시키고, 그래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거. 이런 유닛들이 위아래 좌우로 이제 전개되면서 어떤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또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가 또 이제 육면체 위에서 우리가 점선면을 넘어서, 점선면 다음엔 입체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입체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공간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제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디자인하면서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딱 인지가 돼 있어야 돼요. 형태와 반형태의 어떤 조직적 관계,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조금 하다 보면은 재미도 있고요. 또 잘하고 싶은 욕심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에 더 별도로 올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